탈북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식당의 어떤 그 책임자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그 북한 근로자들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렇게 식당에서 벌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외화가 이제 뭐 월 혹은 뭐 연 단위로 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북한은 이제 개인 자영업이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뭐 자영업을 허가 안 하거든요. 개인 회사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국가 통제해서 이제 국가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국가 공무원이죠, 결국은. 저도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국가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한국하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이제 김대중이 이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성 공업단지구도 만들고 한국에 이제 자재가 많이 이제 북한에 와서 이제 조립을 했거든요. 그때 담당했던 거는 이제 이런 패션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대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2008년인가 이제 이명박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금강산에서 피우 사건도 있고 북한이 자꾸 핵시험을 하니까 이제 다 차단을 했어요. 의사조치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다 스톱이 됐어요. 자재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감이 없는데. 저도 이제 수입이 줄기되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패션을 할 때는 뭐 인원도 많고 공장이 많으니까 국가에 바쳐야 될 돈이 1년에 근데 100만 불은 바쳐야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한 400만 불 북한 정도에 바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의사조치 때문에 일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일감도 없고 하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돈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은 탕나고 하라고 이렇게 막 요구를 많이 하면서도 국가가 이제 해외 나갈 때 출장비 하나 일전도 안 줘요. 다 자부담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이제 북한에서 기업을 하려 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 해외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으니까 중국 또 많이 살았고 해서 이제 제가 종업원들 모집하고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해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간 거죠. 식당은 이제 1년에 한 10만 불 정도 바쳐야 됐거든요, 계획이.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인원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1년에 10만 불이면 뭐 제 종업원 인원 치고는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10만 불 바치고 또 종업원들도 뭐 패션이라든가 뭐 사업 비용은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식당을 중국에서 빌려서 이제 그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국가가 뭐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부 뭐 자기 자비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돈이 있든 북한에서 힘이 있어도 그 나라 가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합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너는 이제 그 건물을 대라. 빌딩을 대라. 나는 사람과 이제 뭐 이제 요리사라든가 우리는 기술을 대겠다." 이제 식당에 뭐 10만 불만 벌겠습니까? 뭐 그 이상을 벌죠. 예. 그러면 이제 절반 수익은 이제 그 상대방 측이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 측이. 이제 그 나머지에서 이제 국가에다 또 상납을 하고 이제 좀 남은 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간부들한테 뇌물 상납도 하고 뭐 대사관에도 상납도 좀 하고 또 종업원들 이제 월급도 주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식당을 그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에 따라서 이제 그 종업원들 월급이 뭐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국가가 규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 뭐 $100 주는 데도 있고 한 달에. 어떤 데는 이제 한 뭐 120 주는 데도 있는데 저는 종업원들한테 많이 줬어요. $150를 줬거든요. 뭐 여시 씨도 북한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한 달에 아무 열심히 일해도 100불 벌 수가 있어요? 못 벌죠. 그러니까 이제 음. 일반 서민들한테는 한 달에 $150 큰 돈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 그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식당들이 네. 대부분 이제 뭐 연간 뭐 한 10만 달러 정도로 이제 그 보내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도 여러 가지예요. 뭐 10명짜리도 있고 음. 직원이 뭐 20명짜리도 있고 뭐 최고 많으면 30명, 40명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이제 10만 불 정도. 네. 왜냐면 상납을 뭐 많이 바쳤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뭐 칭찬을 해 주고 뭐 훈장 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다친다고 해서 줄 것도 없어요. 그 20명이면 이제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종업 그 규모에서. 10명이면 많은 거죠. 안 네. 많은 편이에요? 말이 식당이지 뭐 일본으로 뭐 일본과 한국에 비하면 유흥업소나 같아요. 네. 뭐 진짜 합법적으로 성명만 안 할 뿐이지 뭐 노래하지 뭐 춤추지 뭐 손님들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절반은 유흥업소라고 봐도 되죠. 미인계를 쓰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제 그 광열 씨가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할 때 그 종업원들을 전부 이제 선발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뭐 이게 다른 나라로 보면 연예 기획사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제 스카우트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선발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내가 이제 뭐 합격이면 데리고 가는 거고. 평양은 좀 미인들이 좀 많아요. 어차피 수도니까 좀 이쁜 여자들이 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좀 그 키 큰 여자들이 많지 않아요. 워낙 좀 못 먹으니까. 그래서 키 큰 사람 선발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키는 뭐 이제 못해도 이제 뭐 158 이상 돼야 된다. 네. 내가 키는 안 되는데 이 얼굴이라도 이뻐 가지고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뭐 손님들을 이제 아주 유혹할 수 있게 말을 잘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보죠.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선발할 때 키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리 손을 많이 봤어요. 내 여자들 이제 다리를 붙여보라고 해서 해요. 그래서 뒤돌아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식당이니까 이제 그 여자애들이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어요. 그 다리선이 이뻐야 손님들을 봤을 때 이제 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다리선을 보고 키를 보고 이제 얼굴, 예, 그다음 몸매 뭐 보는 게 많죠. 그래서 인물 기준을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처음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느냐, 댄스를 잘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를 이제 선생님을 붙여서 키워요. 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냥 이제 단순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가 뭐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바 비슷하게 해서 뭐 그 네. 라이브 연주도 하고. 최하 선생님이 음식이 맛있는지 나쁜지 압니까? 일단 이제 흥이 났잖아요. 여자들도 음,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도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도 이제 양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리 인물이 있고 뭘 뽑았다고 해도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악단을 맞춰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너는 이제 피아노를 잘 치냐 해서 피아노 훈련시키고 너는 이제 드럼을 잘 치면 드럼을 또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에 따라서 또 노래도 다 이제 제가 뽑아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맞는 노래를 훈련시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진짜 뭐 거의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북한에서 막 훈련을 했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딱 이제 막 좀 훈련도 다 됐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나와서 이제 하면 손님들이 보고 막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감탄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낮에 한 번, 이제 저녁에 한 번 하는데 이제 북한 식당이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뽑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식당에 오는데 이제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류층도 있고 간부들도 오고 또 이제 뭐 중상급도 오고. 음. 근데 최상급들은 솔직히 간부라든가 그 최상층들은 개별방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얼굴이 공개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자기가 유흥을 즐겨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언론에 나가거나 알려주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다 이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개별방에 들어가는 이제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킨 애들을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하고 같이 뭐 카라오케 하고 춤도 추고 뭐 그다음에 손님들 이제 그 팁을 받아내려고 이제 유혹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럼 뭐 손님들이 뭐 술도 취했고 뭐 이쁜 아가씨들이 있으면 뭐 그 돈 많잖아요. 뭐 그것도 막 돈을 막 진짜 물수도 쓰는 거죠. 근데 보통 해외에 나가면 그 북한의 그 감시를 하는 이제 보위부가 이제 붙지 않나요? 네. 이제 보이부도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뭐 감시하러 왔지만은 뭐 우리가 뭐 국가에 뭐 이렇게 안 하면 국가에 돈을 바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보혜의원이 이래서 뭐 손님을 유혹해서 돈을 바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한국 영화를 보거나 뭐 이제 한국에 뭐 탈북할 기도만 없으면 그런 거는 보혜부가 개입을 못 해요. 어차피 이제 음. 국가에 바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 주는 거 알거든요, 식당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혜부가 그렇게 개입을 못 해요. 그 뭐 보이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항상 식당에 항상 상주해 있나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보혜부도 이제 좋은 사람 있고 나쁜 놈도 있거든요.
뭐 이제 실내 들어서 이제 노는 애들은 24시간 안 붙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이제 붙어 있으면 뭐 대방들이라든가 또 이제 지배인이 좋아 안 한다고 알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도 좋은 데서 월급을 탁하잖아요. 지배인한테 찍혀봐야 자기가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련한 사람들은 이제 지배인한테 잘 벌려고 해요. 아무리 보여주라고 해도 왜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지배인들 이제 눈치를 아니까 이제 조금 있는 척 하다가 이제 피하죠. 그래서 뭐 자기네 이제 볼 때로 놀러 갈 때 가고 정말 이제 머리가 안 도는 애들이 이제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뭐 지배인하고 충돌도 많고 이제 손님들이 되게 좋아 안 하죠. 네. 감시자가 있는 거. 왜냐면 웬만한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이제 북한 식당에 감시자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붙어 있진 않아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있으면 뭐 기숙사 같은 뭐 그런 걸 이제 빌려가지고 그 생활을 하나요? 솔직히 이제 북한이 식당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진짜 뭐 말이 해외 나왔지 뭐 매출 한 번 못하고 좋은 거 뭐 사용도 못 해보고 돌아가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매니저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매니저가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저희 같은 거는 이제 아파트 이제 그 두 세대를 렌트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못 자게 해요. 그리고 매출도 국가가 이제 허용을 안 하거든요. 뭐 이제 적어도 2명, 3명이서 무리지어 다니게 해요, 탈북할까 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 규정이 매출을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외출 나가면 자꾸 이제 외국의 문화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이 이제 머리가 썩는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래 가지고 자기네 말을 안 듣고 이제 탈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매출을 웬만해서는 이제 허용을 하지 말라고 해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고 또 유학파잖아요. 아니 뭐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이제 뭐 대체로 틴 애들이 이제 나와 봐서 뭐 3년 내지 5 년밖에 뭐 있는데 이제 이 식당 종업원들은 진짜 북한에 돌아가면 두 번 다시는 이제 해외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창 뭐 가지고 싶고 화장하고 싶고 얼마나 자기 미를 뽐내고 싶은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한다는 게 그게 사람이 양심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이제 마인드가 개방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청바지 입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뭐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그 옷을 입는 뭐 규정이 있나요? 당연하죠. 통제하죠. 엄청 통제하는데 제일 통제하는 게 이 청바지 아시죠? 네. 네, 북한 긴바지라고 하는데 청바지를 못 입게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청바지를 많이 입고 또 이제 그 슬림한 바지도 못 입게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 입고 다니고 뭐 원피스도 뭐 이렇게 살 드러나는 것도 못 입게 해요. 그런데 뭐 외국 굴자 있는 옷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린 대놓고 입고 다녔고 또 애들도 뭐 헤어스타일도 막 뭐 염색도 하고요. 뭐 한국 드라마를 뭐 막 너무 보니까 애들이 막 또 한국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패션을. 네. 아니 허용해 줬죠. 자유를 줬죠, 제가. 제가 그렇게 자유를 안 줬으면 종업원들이 저를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오죠, 당연히.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자유를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종업원들이 과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북한에 돌아가면 자기는 두 번 다시 이런 생활을 못 누리는데. 매니저가 너무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종업원들도 따라서 이제 개방이 된 거죠. 제가 이제 탈북할 때 이제 종업원들도 이제 마음을 합쳐서 이제 탈북하게 된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